연휴 셋째 날 뉴스데스크,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고요. 바닷가에는 강풍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귀경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시베리아 쪽에서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빠르게 이동한 한기는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한파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도 철원 영하 23도, 경기도 파주 영하 21도 등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7도까지 큰 폭으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영하 12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정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막바지를 강타한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한반도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연휴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주 산간에 70cm 이상, 호남에도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24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폭설에 더해 최대 풍속 초당 24m의 강풍이 겹치면서 내일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바다에는 풍락특보가 예보돼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도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에 빙판길이 많고 도로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가스 요금이 부쩍 올라서 난방을 마음대로 틀기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지서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게는 서너 배까지 요금이 올라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금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 난방비에 화들짝 놀랐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랐다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한 아파트에선 난방비가 잘못 고지된 게 아니니 문의 전화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33,700원인가 나왔는데 이달에는 뭐 12만 뭐 몇천 원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그 뭐 한 3배 이상,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사용량은 엇비슷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한 5만 원 정도 더 나와서 3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난방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해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의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무려 12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갔고 여기에 겨울철 난방, 온수 수요도 늘면서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도 크게 오른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중앙 난방 방식의 낡은 아파트는 난방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가기 전에 추가로 가스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제해오면서 누적된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72살 중국계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설 축하 파티를 즐기던 댄스 교습소에서 총격이 시작된 건 현지 시간 21일 밤 10시 20분쯤.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반자동 권총이 난사해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5, 60대 10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I had my headphones at the time, but I did hear some sounds going off and I was like,
fireworks.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격범은 20분 뒤 근처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직원 2명과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기자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He was disarmed by two community members who I consider to be heroes because they saved lives. This could have been much worse. 종적을 감췄던 총격범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LA 남부 도시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대거 투입된 검거 작전이 펼쳐졌고 범인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72살 중국계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인 가운데 가정 불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Invite the wife go, the husband not be invited. I believe that is because the husband may be jealous and upset. 총격 사건의 여파로 이틀 동안 예정된 음력 설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설 연휴 행사가 예정됐던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격 사건 이후 지금 무대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고요. 이 앞에는 이렇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져온 초화꽃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is devastating news? Sadness. Sadness in my heart for innocent people. Absolutely for gun control. And I think weapons need to be taken off the street. 미국에서 사상자가 4명을 넘는 총기 난사는 올해 벌써 33건. 하루에 1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에는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식수원에 물이 말라가면서 이제는 마실 물까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싹 마른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남 영광군 옥실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0%, 수심 1m를 겨우 채웠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 물에 차 있어야 정상이죠. 지금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처에 강이 없다 보니 인근 농가 100여 곳은 지난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결국 영광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산강까지 관로를 심어 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무안에서부터 38km를 지나서 온 영산강 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25,000톤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남부지방의 가뭄 일수는 227.3일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이 본격화된 1974년 이래 가장 길었습니다.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시민들도 먹는 물 걱정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고 수도 밸브를 조절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건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수영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공장도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 사용량이 6% 줄면서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고갈 예상 시기는 6월 초로 보름쯤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물 사용 절감률이 목표치인 20%에는 못 미치고 있고 비도 충분히 내려줘야 해 제한급수 가능성은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 군 장병들은 열띤 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 눈 덮인 산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병 수색부대 동계훈련 현장을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강원도 산속. 10m 상공의 마리논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하강합니다. 곧이어 은폐물 사이에 자리를 잡고 300m 밖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대형을 갖춰 설산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설상 기동훈련. 가파른 언덕을 군장을 메고 총기를 지닌 채 전술 스키를 타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갑작스런 적의 기습을 받게 된 상황을 가정해 쓰러진 동료를 엄호하며 대응 절차도 익힙니다. 해병대 수색부대의 동계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춘 팔굽혀 펴기는 기본,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PT 체조도 한창입니다.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 고무보트를 장애물 삼아 낮은 포복으로 눈밭을 가로지르고 엄습하는 냉기는 함성에 실어보냅니다. 지금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해병대다운 전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은 오늘부터 모두 400km를 완주하는 천리 행군에도 돌입합니다. 장병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방한 대책도 세워 훈련을 진행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는 3월엔 북한 위협에 대응한 대규모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도 4단급으로 확대해 5년 만에 재개합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MBC 뉴스 송표입니다.